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7일 토요일 아침 10시 33분입니다.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영상 녹화 쉬고요.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정을 좀 끝내보려는 시도를 2거래일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장 급락폭락이 없이 조용하게 잘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조정이 끝났다라고 우리가 선언을 하기에는 좀 확인해야 될 점들이 좀 더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막 그런 매수세를 확인한 것은 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조정이 더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도 일단 열어놓고, 물론 이제 지난 2거래일 동안 급락폭락 안 하면서 차분하게 지나갔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안정되긴 했으나 여기에 다 같이 일단 긴장감을 완전 내려놔서는 안 된다고요. 조정이 완전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어제 저녁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이 조정이 끝날 때쯤 어떤 이 시세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 좀 더 위험할 수 있다고요. 그죠? 뭐 예를 들어 상승 추세 똑같지 않습니까? 상승 추세도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지만 상승이 후반전이 되면은 변동성이 커지잖아요. 급등, 급락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하락도 그래요. 그죠? 하락도 평상시에 어느 정도 적당히 빠지다가 마지막 시세가 무서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쯤이면 반등하는데 다 왔는데 싶은 자리에서 한 번씩 투매가 쏟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투매가 정말 무섭죠. 아직도 이런 마지막 시세에 대한 물론 지금 상황에서 뭐 당장 이게 뭐 폭락한다 그런 걸 주장하는 건 아닌데, 이 보통 시세의 마지막은 화려하고 변동성을 더욱 동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조정이 끝나진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좀 평화로운데, 이 평화가 뭐 투매를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마지막 조정 심화 그런 걸 시키기 위해서 지금 조용한 그런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번 조정 한파동으로 쭉 빠지고 있는데 얼추 일단 목표치까지는 거의 다 온 것 같다 싶긴 합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스무스하게 반등도 기대할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만은, 말씀드렸죠. 마지막 엄청난 시세를 부가적으로 줄 수도 있다. 근데 그런 가능성을 염두는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려봤고, 어젯밤에 있었던 일은 그거죠. 물가지표가 발표됐는데 괜찮았습니다. 그걸 재료로 해가지고 시장이 이제 상승 마감을 한 건데요. 물론 이제 PC를 핑계로 댈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죠. 엄밀히 따지면 지금 이 물가지표는 지금 어떤 이런 매크로적인 변수 같은 경우는 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 9월 달에 어쨌든 금리 인한다. 무조건 금리 인한다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지금 지표가 어떻게 나오던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죠?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별로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이 지금 주로 움직이는 건 투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많습니다. 그죠?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고요. 위로 3%, 아래로 3%, 엄청나게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시장인데, 일단 하여튼 이번 주 초에 너무 낙폭이 좀 강했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금 반발, 단기 낙폭 과대, 그런 거에 대한 자연적인 반등, 지금 이런 흐름 때문에 사실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거지, 이 물가지표 때문에 증시가 상승한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물론 적당한 설명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좀 약간 좀 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좀 약간 구분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물가 때문에 주식이 올랐다. 이렇게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약간 좀 설명하지 못하는 좀 껄끄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어떤 투기적인 측면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증시가 반등하고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설명력이 높을 것 같다라는 거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물가지표에 환호했고요. 참고로 오바마가 바이든 재선 포기 5일 만에 해리스 지지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어쩌면 증시의 상승 요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갖다 붙이면요, 그죠? 아시다시피 트럼프 트레이딩이다 뭐다 해가지고 한동안 IT 빅테크나 나스닥이 막 폭락을 하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트럼프의 당선 가능, 이제 사실 트럼프나 지금 해리스인가요? 그죠? 상대방이, 그죠? 트럼프나 해리스나 이제 막상 1대1로 붙여놓고 보니까 지금 지지율이 또 박빙이라고 합니다. 잘못 눌렀네. 지지율이 박빙이라고 하죠. 해리스 베팅 사이트에서도 오름세, 트럼프와 격차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만은,
어쨌든 근데 해리스와 지금 박빙을 벌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점도 사실 뭐 증시의 뭐 반등 요인 그런 걸로 또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근데 그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금융시장입니다. 금융시장은 일단은 어떤 뭐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뭐 물가 지표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요인들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지, 정치는 일단 좀 일시적인 재료, 뭐 일단 뭐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일단 생각하고 그에 맞춰서 좀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이런 설명도 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미국 그 대선이 돌아가는 그런 거는 좀 알고는 있자고요. 요즘 대선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긴 하니까 그런 건 일단 알고는 있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어제 뭐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한 2거래일 연속으로 조정을 좀 극복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역부족인데, 하여튼 그 지금 이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이런 이유는 많이 빠졌기 때문이다. 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시도하는 거고, 물론 이제 물가지표나 뭐 해리스가 뭐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부가적인 재료로서 해석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부가적으로 뭐 막연하게 좀 은은하게 영향을 시장에 미치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지표 내용을 좀 실질적으로 보자면요, 요겁니다. 코어 PC 프라이스 인덱스, 요거 하나가 예상보다 살짝 높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다 예상에 부합하면서 뭐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고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안정이 되면서 증시도 뭐 좋은 반응을 보였다. 이게 이제 어제 시장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미시간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대부분 이것도 뭐 예상에 부합을 해갖고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적당히 낮아지고 있구나, 인플레이션이 좀 희망적이구나,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요, 인식. 그죠? 익스펙테이션이니까 기대입니다, 기대. 그리고 뭐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도 뭐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경제 성장률 확인했는데 서프라이즈 했었죠, 그죠? 미국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우려는 어느 정도 좀 이번 주에 극복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지표들을 보시면 소비자들의 자신감이,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물론 뭐 하회한 지표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생각보다 안 좋다.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안 좋다. 커런트 컨디션. 지금 현재 상황은 뭐 조금 부진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다 미국 경제 긍정적이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죠? 이 러셀 지수나 이런 친구들의 경제가 둔화될 수 있다, 경기 침체 우려다, 이런 거는 굉장히 부정적일 수 있는데 경제가 좋다라고 하니 경제 성장 기대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는 그 러셀 지수나 중소형주들은 더욱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뭐였죠? 좀 전에 물가지표까지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중소형주들 뭐 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성장률 예측도 어마어마합니다. 2.8%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페드 GDP 나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래저래 좀 뭐 물론 이번 주 조정이 좀 깊어졌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뭐 전반적으로 좀 굉장히 좀 희망을 좀 많이 본 그런 한 주이기도 합니다. 미국 경제에 관해서요, 그죠? GDP나 이런 지표들이 괜찮게 나왔다, 이런 거로 인해서 경제 자체는 좀 희망을 되찾았다. 금리나 기대감도 기대감대로 갖고 가고 미국 경제는 경제대로 튼튼하고 희망을 갖고 간 한 주였다. 다만 이번 주 생각을 해보시면 구글하고 테슬라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폭락을 하고 아직도 나스닥은 힘을 못 쓰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좀 경계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사실 그죠? 지금 금융시장이 조정을 한번 쿵 하고 했는데 이 조정의 핵심이 이겁니다. IT 빅테크잖아요. 얘네가 아직도, 물론 이제 다른 친구들은 이 빅테크 때문에 억울하게 빠진 다른 친구들은 단기 바닥을 만드는 친구들도 슬슬 보입니다만은, 근데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건 대장입니다. 대장. 그죠? 얘네가 그러니까 이번에 시장을 주체적으로 끌어내린 것이 엔비디아를 비롯한 뭐 나스닥을 비롯한 이런 기술주인데, 얘네가 아직도 의미 있는 바닥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하락만 둔화되는 선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 좀 굉장히 불안한 점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더 지속될 수 있다. 다만 근데 어쨌든 그 이번 주에 그 목, 금 이렇게 미국 증시가 이 조정에서 좀 극복하려는 모습을 살짝 보였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조정이 더욱 확대되는 일단 이런 모습은 좀 막아주고 있습니다. 물가 지표나 여러 가지 좋은 경제 지표들에 의해서 이 전방위적으로 일단 금융시장 전방위적으로 조정이 확대되고 더 이상 깊어지는 이런 건 일단 살짝 막아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 외환 시장이 조금 안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했다라는 거죠. 어제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저 물가지표가 나타나고 물가지표 발표 이후에 금리가 떨어지고 그 달러도 조금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달러도 떨어지는 달러 약세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들고 있던 장기 국채 그 포지션은 일단은 청산 손해 없이 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채권 시장은 지금 이제 조정을 끝낼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 시장은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채권 시장의 조정은 이제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따가 자세히 차트 내용 좀 확인할 거고요. 하여튼 이제 금리나 기대감 자체는 일단 9월 달에 뭐 금리 인하는 사실상의 사실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금리나 기대감이 더 강해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 9월 달에 25bp가 아니고 이제 50bp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좀 번지고 있긴 합니다. 패드와치를 안 띄워놨네요. 잠깐 한번 그 내용을 좀 보자면은 하여튼 그런 생각들을 이제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여기 확률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9월 달이거든요. 9월 FOMC에서 50bp 인하 확률도 10%, 11% 가까이 지금 사람들이 책정을 해놨습니다. 금리 인하는 당연하고 25bp 인하는 당연하고 50bp도 인하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이제 그죠? 약간 더 옮겨가고 있죠. 그죠? 또 그리고 지금 연내 3회 금리 인하를 사람들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요. 이게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외환 시장과 채권 시장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금리나 기대감이 아주 빵빵합니다. 나오는 지표들마다 좋고 이러니까 뭐 물론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좀 전에 미국 GDP가 이번 주에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 금리와 달러의 하락 속도는 제한적. 그래서 움직임이 굉장히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은 느립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느리지만 꾸준한 어떤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는 게 그죠? 이런 것에 일단 이런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전반적인 내용들 좀 봤고요. 몇 가지 좀 재밌는 데이터들이 나와서 좀 그런 것들만 좀 확인을 하자면은 이번 주에 IT 빅테크가 계속해서 빠졌죠. 그리고 러셀 지수는 그럭저럭 잘 버텼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잊지 말자고 말씀드린 거.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여러 가지 뭐 재료들이 있습니다만은 AI의 쏠림이 S&P 지수에 35% 가까이 된다. 이게 이제 쏠림이 너무 심하다라는 숫자이고 이거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이 쏠림이 많이 좀 완화되긴 했죠. 그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 이 쏠림 완화는 진행 중입니다. 그죠? AI나 빅테크는 아직 바닥 따지지 못하고 정신없이 빠지니까요. 어젯밤은 물론 상승했지만은 어쨌든 이 조정 흐름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35라는 숫자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쏠림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흐름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35%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는 미국 증시 역사 한 100년 중에 한 2번, 3번밖에 없었던 사건이에요. 지난 2020년, 21년에 30% 애플, 뭐 빅테크 7종목 해가지고 막 그죠, 뭐 MAGA, 뭐 FANG 이렇게 막 표현하면서 엄청 올랐었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큰 조정을 보였었다. 이번에도 이런 가능성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죠. 일단 쏠림이 완화될 수 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한 가지만 좀 더 보자면은 지금 이제 이번 주 혹은 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진 트럼프 귀에 총알이 스친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트럼프 베팅의 일환으로서 어떤 뭐 장단기 금리차 정상화 이런 흐름이 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단기 금리차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본격적으로 정상화가 되는 이런 순간에서는 항상 여기 회색 지역 보시면 경기 침체가 왔었다고요. 근데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이제 이렇게 좀 확대가 좀 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까지 확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정상화가 역전됐다가 정상화되는 과정이 가장 무섭다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필이면 정상화가 되어 가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다시 역전이 심화가 되면서 또 다시 증시는 시간을 벌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어떤 사실 경기 침체의 경기 침체의 징후들도 이렇게 좀 코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 빅테크 종목들 쏠림이 이렇게 심하고 빅테크 종목들의 쏠림이 심하다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 쏠림이 완화가 이제서야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죠? 경기 침체와 이런 쏠림 완화 현상이 같이 합쳐진다라면은 굉장히 파급력이 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지금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은 이제 주식시장이 조정을 보이고 있으니 어떤 뭐 당장은 일단 뭐 주식에 대한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 주식을 뭐 살 수는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반등시 매도 전략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린 거죠. 그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굉장히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많은 좀 아슬아슬한 순간이라고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8년 그죠?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로 굉장히 조용했어요. 물론 2020년에 아시다시피 그 전염병이 오면서 이때 한번 매우 짧은 경기 침체가 좀 지나가긴 했는데, 이때는 파월 의장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잘 대응을 하면서 이거를 매우 급속히 빨리 살려냈죠. 사실상 그래서 2020년은 물론 여기 이런 거 보시면 이제 경기 침체가 있었다라고 인식은 됩니다만은,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충격 정도로 지나갔습니다. 뭐 저의 그냥 이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2008년부터 해갖고 2020년 이 한 12년이 지난 거였잖아요. 금융위기 나고 나서 12년이 지난 상황이었는데, 이 12년 동안 쌓였던 어떤 이런 뭐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불합리한 점이나 뭔가 쌓여있던 해결해야 되는 숙제 같은 것들을 사실 2020년에 전염병을 핑계로 해서 한번 해결을 했었으면은, 어쩌면 사실 뭐 지금보다 경제 상태는 뭐 조금 뭐 더 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훨씬 세계 경제나 뭐 미국 경제나 이런 거는 경제의 건전성 자체는 높아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2020년에 파월 의장 덕분이라고 일단 하는 게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경기 침체 안 오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우려는 있습니다만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파월 의장 덕분에 여기서 어떤 그런 경제의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12년 동안 쌓였던 숙제들, 여기서 망했어야 될 각종 부실한 기업들이라든가 뭐 쌓여있는 부채들이 여기서 한번 이 전염병을 핑계로 한번 줄였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숙제를 해결했었어야 되는데 해결한 게 아니죠. 여기서 파월 의장이 부양책을 쓰면서 어마어마하게 이 12년 동안 누적된 숙제에다 더해서 숙제를 더 쌓았죠.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뭐 미국의 재정 적자 뭐 이런 것들도 어마어마하고, 뭐 그래서 뭐 지금 뭐 미국 이자 비용만 해갖고 지금 뭐 이자 비용만 해도 뭐 GDP의 몇 프로를 매번 뭐 내고 있다라고 그러죠. 굉장히 뭐 부담스러운 뭐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더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20년에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세상에 2024년까지 4년을 지금 더 끌었습니다. 4년을 더 끌었어요. 실제적으로 2008년 이후에 한 10년쯤 되면 한 번씩 금융위기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사실 해결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더 연장을 해가고 버블을 지난 4년간 더 만들었을 가능성. 그렇다면 이때 지금 그죠? IT 빅테크 쏠림 비중이 막 35%까지 이렇게 심해지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장단기 금리차까지 지금 정상화가 되고 있는 지금 이게 이제 겹쳤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이게 지금 굉장히 좀 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큰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공격적으로 막 주식을 하고 그죠? 그런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좀 매우 위험한, 어쨌든 그죠? 좀 주의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2008년에 한번 얻어맞고 좀 건전해졌었는데 16년이나 흘렀어요. 16년. 그리고 한번 건전해질 수 있었는데 2020년에. 근데 그 뒤로 지금 4년이 더 흘러왔단 말입니다. 여기서 4년 동안 뭘 했냐? 오히려 더 어떤 안 좋은 것들이 좀 많이 누적됐죠. 부채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유동성 파티를 하고, 주식이 막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고, 오히려 여기 숙제가 더 쌓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로가 한 번에 몰려온다라면은, 굉장히 위험한 내년이 되거나, 아니면 뭐 글쎄요, 뭐 내년까지 못 갈 수도 있죠. 그런 점을 좀 유의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식시장 분위기는 아직까지 뭐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영상에서 강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좋긴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진 괜찮아. 아직까진 옐런이 있고, 뭐 아직까진 바이든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뭐 증시를 살리려고 할 거야. 대선까진 버틸 수 있어. 금리 인하도 한다니까 어떻게든 버틸 수 있어라는 낙관론이 굉장히 팽배한 가운데, 어쨌든 아직 근데 웃기는 거는 이 기술적 어떤 기술주들 나스닥의 조정 한 파동은 아직도 그 파동 자체가 끝났는지도 모르는 지금 그런 불안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젯밤 있었던 주식시장 내용들 좀 자세히 좀 이제 살펴보자면요, 이런 모습이죠. 러셀 지수가 물가지표 안정, 또 그리고 뭐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
또 그리고 어떤 그 안 좋은 분위기, 시장의 분위기가 좀 긍정적으로 돌아선 점 등등으로 인해서 러셀 지수가 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이제 상승은 좀 제한됐던 게 러셀 지수는 지금 전고점 부근에 위치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스닥, S&P도 다 올랐습니다. 전 종목이 다 올랐어요. 그래서 시장은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나스닥이 하루에 얼마씩 빠졌죠? 하루에 2%, 3%씩 막 빠졌는데 1% 올랐다 말씀드렸죠. 지금 상황에서 1% 빠지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1% 상승하는 거는 평상시에 0.3% 상승하는 거나 비슷한 그런 느낌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입니다. 하여튼 전 종목이 다 올랐지만 힘이 조금 딸리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상황, 지금 변동성을 고려하면 엔비디아는 5%, 6%씩 올라야 돼요. 진짜 좋은 상황이면. 애플도 한 3%씩 올라줘야 됩니다. IT 빅테크들이 움직일 거면 그렇게 움직여줘야 된다고요. 지금의 변동성을 고려해서는. 근데 이거는 하락이 둔화된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IT 빅테크가 하락하면서 본격적으로 증시 전반의 조정이 시작된 건데 아직도 이 친구들이 더 지금 약합니다. 아직도 더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된다 이겁니다. 전 종목 다 올랐고요. 하여튼 여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상승하는 친구들도 많고 하락하는 친구들도 뭐 폭락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네요. 이 정도 일단 이 정도 내용을 좀 살펴봤고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 좀 보겠습니다. S&P 지수. 그래도 전일 하락을 좀 극복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5일선 이런 거에는 5일선은 터치하면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죠. 아직까지 매도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술주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들은 그래도 이제 좀 그만하자. 지금은 IT 빅테크하고 나스닥만 안 좋은 거지, 반도체만 안 좋은 거지, 다른 친구들은 괜찮아, 이제 반등하고 싶어, 이런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봉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게 의미 있는 양봉까지는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5일선이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고 이게 다시 펴지고 다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려면 얼마나 많은 확인이 필요합니까? 그죠? 몇 거래일 정도 확인이 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당장 매수, 아직까지 이런 거를 매수를 접근하긴 위험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지금 단기적인 대응은 하락이 지금 아직 조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은 정석이 반등시 매도 전략입니다. 5일선 부근에 올라가기만 하면 반등시 매도 전략이 정석적인 전략이라고요. 물론 그죠?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쯤이면 반등할 수 있어 라는 그 눌림시 매수 전략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시장을 보긴 보시되, 정석적인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아래쪽으로 진행 중이라는 걸 좀 보셔야 되거든요. 아무튼 이런 어설픈 반등은 물론 이건 어설프다라고만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아직까지 뚜렷한 그런 신호는 아닙니다. 뚜렷한 매수의 신호는 아니에요.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습들은 좀 자칫 잘못하면 투매를 불러올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라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스닥은 뭐 계속해서 약하죠. 나스닥은 전일 음봉조차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7월 25일 날 찔끔 빠진 게 1% 찔끔 빠졌는데 그거조차 이게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선물지수 기준으로 해서 나스닥은요. 그래서 여전히 61선을 뭐 저항으로 인식하고 있고, 심지어 뭐 5일선이 지금 볼린저밴드 하단선을 타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의 의견이 아니고 이거는 이게 그렇게 보는 게 좀 정석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러셀 지수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을 할 것 같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전고점 자리가 있기 때문에 상승이 좀 둔화가 되고 있긴 합니다. 얘가 이 자리를 넘어가면, 돌파 한착하면 위쪽으로 굉장히 많이 오른다라고 보는 게 이제 보편적인 기술적인 해석이긴 한데, 말씀드렸죠. 요즘에 이 전고점을 돌파 한착해가지고 레벨업을 하는 게 요즘에 시세가 좀 시원찮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몇 가지 말씀드린 게 하이닉스, 또 그리고 뭐 일부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도 참 그런 모습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삼성전기 이런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몇몇 종목 요즘에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유의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몇 가지만 지금 더 좀 보여드리자면은, 예를 들면 삼성전기입니다. 이 종목은요. 삼성전기가 이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쯤에 중요한 자리들을 이렇게 돌파 한착을 했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중요한 저항이잖아요. 딱 봐도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레벨업 되고 더 잘 가는 건데, 레벨업을 하고 나서 세상에 이게 오버슈팅으로 인식되고 지금까지 다 되돌려 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들. 또 무슨 종목이 있더라? 뭐 각종 원자력 종목들이 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자력 지수가 있거든요. ETF가 있거든요. 어디에 있었더라? 요거 보면 되겠다. 이거 원자력 지수를 추종하는 어떤 그런 ETF입니다. 한국에 있는 건데 이것도요. 얘도 이제 명목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전고점이고 이 얼마나 멋진 상승 보여줬습니까? 그리고 가격 조정도 없었어요. 60일선, 뭐 20일선 살짝 깼지만 이 정도면 기간 조정으로 봐야 되죠. 기간 조정 끝내고 다시 레벨업 했잖아요. 그러면 대폭등을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요즘 보시다시피 비싸다라는 인식들이 있어서 그런지 레벨업을 하고 나서도 다시 되돌린다고요. 이런 종목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제 생각에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이 어떤 뭐 상승의 뭐 후반전 뭐 이런 거를 어떤 오랜 상승의 피로감 누적, 각종 뭐 숙제 누적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지금 주식이 비싸다라는 걸 경계하는 그런 흐름 때문에 좀 저런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야기가 샜는데 러셀 지수도 좀 그런 걸 좀 경계하자 이겁니다. 러셀 지수도 지금 뭐 물론 이제 러셀 지수는 단기간으로 보면은 그런 모습이긴 한데 그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약한데, 하여튼 이런 친구가 여기서 얘를 돌파한 척 하면은 계속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러셀 지수에 관련된 중소형주들이 좋은 실적이 발표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금리를 인하한 것도 아니고 기대감만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러셀 지수라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다 봤고요. 그 사실 그 좀 전에 제가 그런 드렸던 이야기는 어쩌면은 그 10년 선물 어떤 이런 국채 시장에서도 뭐 비슷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뭐 차분히 레벨업들을 하고 있죠. 10년 선물이요. 그러니까 금리가 차분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들이 돌파 한착되면 상승 목표치가 많이 열리고 이런 게 보편적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이런 저항들이 틈틈이 많이 껴있고 하기 때문에 위쪽으로 갈수록 지금 상승이 좀 계속해서 좀 둔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어쩌면 러셀 지수 이런 것처럼 올랐다 하더라도 레벨업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뭐 다시 되돌리거나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당분간 뭐 그냥 일단 채권 시장은 계속 좀 혼조한 것 같아 갖고 재료들이 이래저래 좀 섞여 가지고요. 그래서 움직임이 계속해서 좀 답답해 가지고 그냥 이제 채권 시장은 이제 한동안 그냥 안 쳐다볼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한동안 이번 주에 금리 올라간다라고 베팅해 갖고 좀 나름 기대를 갖고 좀 열심히 지켜봤는데, 하여튼 또 성과가 좀 없어가지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약간 좀 실망감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이거 뭐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에서 움직이는 채권인 거 알고는 있었고, 얘가 기껏 하락해봐야 이 정도 얼마 하락 목표치가 크지 않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들어가 봤는데 세상에 아래쪽까지 내려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중간에서 지금 다시 튀어 올라가려 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게 시장이 혼조하고 그만큼 낙관론도 그만큼 더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강한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좋다 이래버리니까 얘가 더 올라가는 것도 시원찮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것도 찔찔찔찔. 트럼프가 당선되면 재정 적자가 심각할 텐데 어떡하지 뭐 이런 인식도 있고, 또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 이런 인식도 있고 해서 어쨌든 장기 금리가 공격적으로 떨어지지도 못하고 공격적으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래갖고 찔찔찔찔찔 답답한 그런 상황이라서 아이고 이거 그냥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은 언젠가 이제 이런 좀 불확실성들이 좀 정리가 되고 언젠가 한쪽으로 훅 쏠리는 날이 있겠죠. 어느 쪽이든 간에 한쪽으로 훅 쏠리는 날이 있을 텐데, 하여튼 그런 때 해야지. 확실히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채권 시장, 외환 시장은 굉장히 답답한 흐름입니다. 위로도 아래쪽으로도 제한적일 만한 이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움직임이 제한적인데, 저의 생각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하여튼 털고 나왔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제가 실질적으로 이게 했던 거는 20년 이상 장기 국채에다가 제가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투자를 했었던 건데, 이제 그 ETF입니다. 이거는 그걸 추종한 ETF인데, ETF의 기술적인 모습을 좀 잠깐 보자면요,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진입을 했던 거는 이날입니다. 7월 19일 금요일 날에 얘가 이제 옆으로 횡보하다가 5일선을 아래쪽으로 확 깨는 강력한 어떤 매도세 이런 게 등장했기 때문에 이걸 보고 금리가 올라간다. 이거 채권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에다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간다에다 베팅을 했었습니다. 이걸 보고요. 그래서 반등시 매도, 채권 선물은 반등시 매도죠. 반등시 매도를 해서 이렇게 조금씩 물량을 모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장대 음봉이 쏟아지고 하루 정도 이제 목요일 하루 정도 이제 반등이 올라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 하루 정도는 반등 올라올 수 있지. 조금 올라오고 나서 어쨌든 반등시 매도 전략이 지금 맞는 전략이니까 이 정도는 일단 계속 들고 갈 수 있겠다 싶어서 어젯밤에도 일단 들고는 있었는데,
어젯밤에 물가지표라는 재료에 시장에 환호를 했습니다. 저의 예상보다 좀 훨씬 더 많이 환호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시작부터 전일 고점이 여기잖아요. 전일 고점을 돌파한 척 하면서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강력한 매수세 등장, 그러니까 강력한 금리가 떨어지는 힘이 등장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5일선들이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다가 이런 하락을 한 번에 강력한 매수세로 극복하는 모습이고, 지금까지는 반등심에도를 끌고 갈 수 있었는데, 이 봉이 등장한 순간부터는 이제 눌림심에도 접근하는 관점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대응 전략이 이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안타깝지만 털고 나왔죠. 다행히 피해 없이 나올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요. 하여튼 그래서 금리는 어떤 이런 채권 시장, 국채 시장은 너무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일단은 한동안 안 쳐다봐야겠다 싶긴 합니다. 모양은 약간 다릅니다만 외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유로화입니다. 유로화 계속해서 답답한 그런 흐름들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외환 시장과 채권 시장의 그런 반응이 약간은 다르죠. 채권 시장이 어젯밤에 가장 많이 환호를 해가지고, 채권 시장은 이게 결과적으로 조정을 끝내겠다 이겁니다. 야, 나 이제 조정 끝났어 라는 걸 어젯밤에 보여준 거예요. 채권 시장은 나 이제 더 긍정적으로 올라갈 거야 라는 신호를 보여준 겁니다. 조정은 끝났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은요. 그래서 조정 졸업한 자산이 나타났다 이거고, 근데 아직까지 이게 뭐 유로화나 달러화, 외환 시장은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로존이 경제가 좀 안 좋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얘는 반등시 매도 전략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달러화 강세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외환 시장은 조정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로는 좀 확인이 좀 더 필요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일단 좀 다 봤고요. 좀 전에 본 건 이제 유로화였고, 뭐 예를 들면은 뭐 달러화 이런 것도, 그죠? 달러 인덱스 측면에서 봐도 사실 뭐 똑같습니다. 뭐 같은 모습이에요, 그죠? 같은 모습입니다. 여전히 일단 우상향 하려는 압력이 좀 완전히 사라지진 않다. 달러는 조금씩 올라가려는 압력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래저래 답답한 구간이라고요, 그죠? 답답해서 환율 시장은 계속해서 좀 혼조한 그런 모습이다, 뭐 이겁니다. 하여튼 지난주에 뭐 아시아권 통화들은 굉장히 또 다른 이질적인 모습들을 좀 보이긴 했는데, 달러가 강세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권 통화들도 같이 강세 흐름으로 엄청나게 보이긴 했죠. 근데 뭐 그래봐야 얘네도 일단 답답한 구간이라고요. 그래서 외환 시장, 채권 시장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들이 충돌하고 있어서 위로도 아래쪽으로도 공격적으로 막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빌빌빌빌 하는 게 이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전반적인 것들 다 살펴봤고요. 참 몇 가지 안 봤네요. 저기 반도체 지수하고 뭐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 좀만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 반도체 지수인데요, 이게 뭐 양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이런 어설픈 상승은 오히려 투매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인 낙폭이 조금 좀 심한 편이긴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쯤에서 반등을 기대할 수 있긴 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투매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을 봐도 그래요. 지금 힘이 없습니다. 반도체 조정은 특히 엔비디아가 사실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다른 종목들은 사실 보시면 뭐 굉장히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체감상으로. 근데 물론 엔비디아도 많이 빠진 건 맞아요. 근데 좀 상대적으로 좀 잘 버티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야, 엔비디아는 좀 되게 강한데? 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야, 지금까지 올랐던 거에 비하면 되게 안 빠진다. 뭐 사실 엔비디아가 많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지난번 레벨업을 했던 이런 자리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라 생각하는데, 많이 빠지면. 근데 지금 이런 모습은 일단 많이 빠진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여기서 엔비디아가 더 빠진다라고 하면 반도체 지수나 나스닥 지수의 타격은 훨씬 커질 수 있겠죠.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봤고요. 변동성 지수, 참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아니고 변동성 지수 추종하는 ETF인데, 얘도 그죠, 아직까지는 이 눌림시 매수의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변동성 지수,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아직까지 시장이 이제 조정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위험한 자리인 겁니다. 뭐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우상향을 잘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여기서 오버슈팅이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는 해야 됩니다. 빅스 지수 물론 이제 이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긴 합니다. 이쯤이면 이제 거의 다 빠졌긴 하다 싶긴 해요. 변동성 지수도 이제 이쯤에서 이제 더 이상 레벨을 올리지는 않고
여기서 얘가 한 번 더 위쪽으로 튀어 오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움직임은 제한적일 거야.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움직이겠지. 대충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어떤 그 저항을 형성하고 있구나 라는 모습은 이제 조금씩 좀 확인을 하는 듯한 모습인데,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고점이 나왔는지 이런 거는 모릅니다. 아직까지 고점 안 나왔을 수도 있고, 일단 우상향하는 기운은 충만합니다. 다만 위쪽에서 이제 이 저항을 형성할 가능성이 조금은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빅스가 죽는다, 본격적으로 시장이 올라온다에다 베팅을 하려면 얘가 그래도 좀 죽어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그건 아닙니다. 얘가 짱짱하게 잘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모습을 봤고요. 그래서 일단 월요일날 당연히 한국 증시도 일단 상승을 하긴 하겠죠, 그죠? 상승 출발하긴 할 겁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증시도 지금 아마 저기 코스피 지수 어젯밤에 미국 증시 흐름 이런 거 보면 코스피 지수도 5일선 정도는 터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5일선은 굉장히 무거운 저항으로 이게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코스피 같은 거, 뭐 코스닥은 잘 모르겠는데 코스피 같은 게 급등하면은 반등시 매도 전략의 타겟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요일날 급등하면은 그거는 지수 반등에 우호적이지는 않은, 오히려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월요일날 급등하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코스피 샀던 사람들이 5일선 터치하고 이러면은 매도 물량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좀 경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 본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는 유럽 증시도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들 보이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뭐 단기 바닥 만들었다 싶을 수 있는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더 쏟아질 가능성은 일단 열어놓고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는 독일 증시는 굉장히 답답한 그런 구간에 있네요, 그죠? 다 봤습니다. 어젯밤에 뭐 원자재들은 계속해서 좀 부진한 흐름 보였습니다. 아직도 약한 친구들은 계속 약합니다. 뭐 특히 어쨌든 중국 소외가 요즘 심각하죠, 그죠? AI 쏠림이 심각했던 것처럼 중국의 소외도 굉장히 심각한 편인데, 중국 관련된 자산인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도 그래서 하락마감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양봉을 보여줬으니까 이 정도가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다 빠졌다, 이 정도면 공정 가치다, 이 정도면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인식이긴 한데, 근데 이게 오래간만에 나온 양봉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투매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정도는 해야 되겠습니다. 어젯밤에 하여튼 그래서 뭐 A50 지수 선물 같은 거, A50 선물 같은 걸 보시면 이렇게 양봉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의미 없는 양봉입니다. 아직까지는요. 별 그렇게 어떤 추세를 확 반전시킬 만한 그런 양봉은 아니다. 단기낙폭 과대에 따른 자연적인 반등, 그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국제유가 이런 것도 아마 중국 관련된 그런 영향일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렇게 국제유가도 뭐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국제유가 같은 것도 뭐 바닥을 만들려면 제 생각에 아직도 한참 멀었다 싶습니다. 아무튼 유가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 당선이 되면은 뭐 계속해서 뭐 유가를 낮게 유지할 것이다라는 뭐 그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국제유가는 뭐 계속해서 어쨌든 안 좋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긴 한데, 얘도 근데 이번에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 금융시장 조정이 완전히 끝나고 난다면 얘도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할 수 있긴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근데 이렇게 바닥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자산들도 많이 있다. 아직도 더 빠지려는 그런 위험에 처한 자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금값은 뭐 올라가긴 했는데 얘도 조금 좀 아직 좀 더 불안한, 확인이 좀 더 필요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살펴본 것 같고요. 저기 다음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또 몇 가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뭐 있는지 이야기만 짧게 드리고 마칠게요. 다음 주에는 고용지표 주간입니다. FOMC가 있고요. 그래서 이 화요일 밤부터 해서 졸트 잡 오프닝 하고 수요일 날 밤에 ADP 고용지표, 수요일 날 밤에 FOMC 회의 있습니다. 목요일 날 PMI, 미국 ISM 제조업 PMI 발표되고요. 금요일 날 논팜 페이롤스,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 실업률하고 각종 진짜 중요한 고용지표들이 금요일 날 발표됩니다. 중요한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채권 시장은 근데 일단 조정을 끝낸 모습이니까 다음 주에 각종 핑계들을 들어갔고 아마 좀 계속해서 채권 시장 쪽은 좀 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아무튼 이제 다음 주에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도 있고요. 실적 발표도 또 중요한 게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 날 미국 증시 마감하고,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 아침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날 아침에,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 아침에 메타 실적 발표, 그리고 금요일 날 아침에 아마존과 애플, 인텔 실적 발표가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7월 마지막 주니까 윈도우 드레싱의 뭐 영향 이런 것까지도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구글과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보셨다시피 IT 빅테크는 지금 워낙 뭐 주식이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한들 구글이 폭락하고 테슬라가 뭐 물론 테슬라는 실적이 안 좋아서 폭락했지만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실적 기대치가 높아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좋아서 애플 실적이 좋아서 그렇다라고 해도 이게 IT 빅테크가 올라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오히려 저런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단기적으로 어떤 폭락, 투매를 유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IT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다소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고 FOMC라든가 뭐 차라리 이런 거시적인 변수들 있죠. 매크로적인 변수들, 경제 지표들은 차라리 시장에 전반적으로 좀 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점들 좀 복합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저녁에 뵙겠습니다.